안녕하세요. 유쌤라이프의 유쌤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리뷰를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먼저 개봉기부터 제가 촬영을 했는데, 개봉하면서 여러가지 사건들이 또 생겨가지고 은근히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개봉기를 이제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올릴 예정이고요. 그럼 개봉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구매한 자전거에 대한 리뷰부터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자전거예요. 예쁘죠? 미니벨로 20인치짜리 전기 자전거. 벨로스타 제품의 U22, U22 또는 전 U22이라고 부를 건데요. 이 제품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일반적인 미니벨로 모습이랑 거의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딱 그런 모습이죠. 컬러 같은 경우는 블랙이랑 실버 그레이가 있는데, 저는 블랙보다는 좀 밝은 색이 더 좋아서 실버 그레이로 제품을 골랐어요. 사실 이거는 제가 좀 이제 밤이라든지 새벽에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밝은 색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골랐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제 은색 체인과 요 은색 바디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은색과 검정 딱 두 가지 톤의 아주 일관된 그런 디자인이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 같이 배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전거 예쁘게 나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만족하는 편입니다.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을 뽑아보라면 모터가 여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센터 드라이브 방식의 바탕 모터 350W 출력을 가진 제품이고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구동부 페달을 돌리는 부분이랑 모터가 같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힘이 더 정확하게 들어가고, 페달을 밟을 때 느낌도 조금 더 이질감이 적고, 또 힘도 더 많이 전달이 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보통 이제 모터가 여기 뒷바퀴 쪽에 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돌리는 힘보다 체인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힘의 전달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손실 보는 경우가 있지만, 이 센터 드라이브 방식은 힘이 더 강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특히 언덕길 올라갈 때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고단기어를 놓고 이렇게 좀 빨리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은 안 써요. 보통은 써도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안 쓰는 부분이지만, 역시 센터 드라이브 방식을 썼기 때문에 값이 올라갔죠. 200만원대 가격을 지금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센터 드라이브 방식의 모터입니다. 바팡이야 워낙 유명한 브랜드니까 딱히 흠잡을 게 없죠. 일단 주행적인 부분이나 기타 사용감은 제가 뒤에 따로 정리를 할게요. 두 번째 장점은 장점이라기보다 좀 특이한 부분은 요 뒤쪽에 있는 요 샥과 앞쪽에 있는 요 샥, 앞과 뒤에 그런 서스펜션이 같이 장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둘 다 에어로 잡는 공기 방식으로 쓰는 그런 에어샥이에요. 이렇게 에어샥이라고 적혀 있죠. 에어샥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프링을 쓰지 않아요. 스프링을 쓰지 않고 여기 공기 밸브를 통해서 우리 타이어에 바람 넣듯이 이렇게 바람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을 많이 넣으면 서스펜션이 단단해지고, 바람을 좀 빼면 서스가 물렁해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여기로 바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가벼운 편인데
제 체중에 맞춰서 이제 요 서스펜션을 맞추려면 안에 스프링을 쓰는 방식일 경우에 스프링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제 제품들이 일괄적으로 약 한 80kg나 70kg 정도의 사람들을 태운다고 가정을 하고 나왔을 경우에 제가 약 50kg 초반이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제가 타기엔 너무 딱딱하겠죠. 또 이제 무거운 분들, 약간 100kg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또 탄다면은 서스펜션이 너무 물렁하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많이 쉽게 바꿀 수가 있고, 우리 옛날에 왜 에어 조단 같은 경우도 신발 밑에 에어 쿠션이 있던 거 기억하시죠? 에어 같은 경우는 약간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반발력이라든지 신축성에 대해서 아주 푹신한 쿠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무링이 제가 요만큼 서스펜션이 내려왔다는 표시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주행하면서 요 정도를 썼구나, 뭐 특별하게 서스펜션이 많이 내려가지도 않았고 딱 적당히 잡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작동을 잘 하는 부분이죠. 앞쪽에 있는 서스펜션은 좀 더 고가의 제품이 적용이 됐어요. 스피너 제품이 적용됐는데, 스피너 에어샷 같은 경우는 많이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비싼 제품이기도 하죠. 에어를 넣고 뺄 수도 있고 아예 서스를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중이 좀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그런 여기 에어를 좀 뺐어요. 가볍게 세팅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서스펜션이 한 절반 정도 사용이 됐어요. 제가 어제 1시간 반 정도 라이딩을 했는데 일반적인 요철이라든지 기타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은 충격 흡수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이 풀샷과 가운데 있는 허브 모터, 센터 드라이브 방식의 모터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저가형 같은 경우는 보통 100만원대 정도의 제품들 같은 경우는 요 후방에 있는 서스가 없어요. 앞에는 서스가 있지만 뒤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보통 요 센터에 있는 요 모터가 뒤에 있어요. 그게 보통 100만원대나 100만원 이하, 100만원 중반대 제품들이 가지는 특징인데, 약간의 차이가 이런 것들을 더 비싸게 만들지만 확실히 탈 때 느낌이 더 좋습니다. 이건 확실히 달라요. 네. 그리고 요 V자 형태의 요 킥스탠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특히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요렇게 돌렸을 때 제 바퀴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자가 정비를 할 때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조절을 할 때도 되게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체인에 어떤 우리가 기름칠을 한다고 할 때, 그럴 때 보통 이제 요런 하나밖에 없는 스탠드면은 다른 걸 이렇게 올려놓고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아주 V자로 잡아주기 때문에 뒷바퀴에 대해서 간섭이 없죠. 그러니까 정비가 되게 쉽게 됩니다. 요런 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체인을 보면요, 구정부 같은 경우는 앞에는 기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뒤쪽에 10개의 기어가 있습니다. 기어는 보통 시마노를 쓰는데 시마노가 아니라 스램이라는 제품이 쓰였어요. 스램 GX 제품이죠. 시마노로 쳐도 아주 고급 단계의 그런 기어가 쓰여졌는데요. 저는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 체인 하면은 기어부 하면은 좀 새까만 색의 어떤 기름이 덕지덕지 묻은 그런 거를 떠올리는데, 아주 깔끔한 구동부입니다. 이거는 이게 진실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오피셜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노 재팬 운동을 하면서
이런 시마노 같은 이런 일본 제품을 좀 쓰지 않으려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구동부도 이게 미국제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려봤을 때 이 휠과 구동부 자체가 상당히 잘 돌아요. 지금 체인이 안 돌아가고 있죠? 근데 바퀴의 구름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네, 안 멈춰요. 멈추지 않아요. 보통 전자자전거 같은 경우는 요 뒤쪽에 모터가 있기 때문에 무겁거든요. 무겁다 보니까 요 바퀴가 잘 구르지를 않아요. 발을 구르지 않으면 그래서 금방 멈춰버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뒤쪽에 모터가 있는 방식들의 특징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뒤쪽에 아예 그런 힘이 걸릴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잘 돌아가죠. 특히나 휠셋도 나름대로 고가 제품을 썼기 때문에 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주 천천히 내려지다가 계속 돌아가죠. 네. 딸깍. 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페달은 접이식은 아니에요. 페달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이라 보관에 조금 불리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금속재로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U22, 예, 전 U22이라고 부르는데 한글이에요. 예, 오케이 아닙니다. 설마 한글일까? 나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한글이 맞다고 하네요. 이전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알파벳 U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번 모델부터 이렇게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는 이제 아마 이번 한글날 출시를 하면서 뭐 이게 리미티드 모델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여기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혀 있죠. 보통 뭐 전자 킥보드든 자전거든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죠. 네, 차이나에서 만든 거를 보통 그 완성차 자체로 수입을 해오는데, 완성차를 수입해온 게 아니라 국내에서 만들었다는 건 사실 조금 보기 드문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차체 완성도 같은 경우도 확실히 다르기는 할 거라고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개봉기에서 얘기를 한번 할게요. 벨로스타 로고 같은 경우도 검정색에 흰색으로 나쁘지 않게 디자인 돼 있어요. 용접 자국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뭐 일반적인 바디들은 다 이러니까. 카본으로 가면은 이걸 없앨 수 있겠지만, 예, 가격대가 한 2배 이상 오르겠죠.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부분도 스램 제품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유압 브레이크가 장착이 돼서 유압으로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디스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쉽게 잡혀요. 아주 쉽게 잡힙니다.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되죠. 요게 이제 레벨이라고, 브레이크 부분도 일자가 아니라 요 스램의 레벨 모델을 썼는데 저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실 유압 브레이크라고 해도 다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유압 브레이크라고 해도 약간 감이 뭐라 그럴까, 조금 이렇게까지 부드럽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부드럽고 정말 편하게 작동이 됩니다. 사실 브레이크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구동 모터라든지 속도 제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속도 내는 거는 사실 뭐 특별하게 위험할 건 없지만 브레이크가 잘못돼 버리면 바로 사고 나거든요. 저도 이번에 같이 일하는 분 중에 배달하시는 분이 갑자기 이제 브레이크를 잡다가 브레이크가 안 들었대요. 잘 안 들어가지고 앞에 서 있던 택시를 그냥 들이박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계식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타면서 페달 다음으로 많이 쓰는 부품이거든요. 정말 자주 쓰는 부품인데, 하루에 뭐 수백 번 쓰는 브레이크를 만약에 조금 내가 질감이 안 좋거나 만족감이 안 좋은 걸 썼다 그러면은 사실 쓸 때마다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아주 만족감을 높여주는
그런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브레이크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추천드립니다. 브레이크는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런 스폰지 재질, 약간 딱딱한 스폰지 재질이에요. 뭐 가죽이라든지 고급스러워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딱 잡았을 때 느낌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손이 좀 작은 편이에요. 약간 여자들 손 정도의 좀 작은 편인데 잡았을 때 너무 두툼하거나 해서 불편하지도 않고 아주 뭐라 그럴까, 그립감이 좋은 편이에요. 사실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이 벨은 되게 앙증맞더라고요. 조작도 편하고, 네, 서비스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딸려 나옵니다, 얘는. 네. 기어 이제 변속기인데, 뭐 역시 완성도는 좋습니다.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인데요. 이걸 키면 진동이 와요. 윙윙 이러면서. 풀컬러거든요. 나와 있는 전압, 그 다음에 우리 했던 트립 킬로미터, 제가 11.5km를 주행을 했어요, 어제 구매하자마자. 기어가 일단 속도계 나오는 부분이고, 요 위쪽에 있는 부분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전기를 쓰는 부분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페달을 돌리게 되면 저쪽이 돌아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내가 얼마큼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남은 게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배터리 게이지 이거는 믿을 게 안 되거든요. 저도 킥보드를 탈 때 이제 킥박스 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볼타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제 요게 100% 돼 있다가 50%부터는 이제 훅 줄어요. 이게 줄어드는 게 이제 일정하게 꺾이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 50%까지는 안 닳다가 갑자기 훅 내려가는 느낌? 그런 게 보통인데, 볼타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제 남은 배터리가 있고 얼마나 주행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 누르면 이렇게 2단, 3단 바뀌는데 9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5단 이상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까 일단 올라는 갑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요게 0단 내려가고요. 누를 때마다 진동이 와요. 우리 그 햅틱 그런 진동 모터처럼 버튼 누르면 진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기어를 내가 올리고 있구나 줄이고 있구나를 보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파워 버튼이랑 메뉴 버튼이 있고요. 처음 구매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휠 사이즈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시스템 펑션 들어갈 수 있고, 아무튼 컬러 디스플레이를 쓰는 건 처음인데 얘도 사실 칭찬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듭니다. QR 레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핸들바, 그리고 앞쪽 접이식, 그 다음에 바디 자체를 접는 요 접이식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상당히 편해요. 아주 괜찮은 질감을 보여줘요. 요거를 올린 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죠? 올린 다음에 제껴주면, 좀 빡빡하네요. 제껴주면 접혀요. 끝. 다시 밀어놓고 잠그면 끝. 그러니까 정말 심플한 방식이라 가지고 접으려고 하면은 진짜 금방 접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있는 요거 고리 있죠? 얘는 그냥 돌리면 돼요, 옆으로. 그럼 얘가 내려올 수 있게 이렇게 열려요. 그러면 얘를 내리면 핸들이 접힙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직관적이고, 누가 이렇게 처음 써보더라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또 탄탄하게 고정도 되고 안정성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은 뭐 요렇게 제품들을 한번 둘러봤어요. 일단 가격대가 좀 비싸다 보니까 어떤 완성도라든지 쓰인 부품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다기보다
좋다고 느껴져요. 만족합니다. 만족하는데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보통 전기 자전거를 쓸 때 앞에 있는 요런 전기로 쓰는 라이트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여기 뭐 짐바구니 달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예 라이트가 조그만 것도 없어요. 무조건 추가 구매를 해야 되고요. 여기 뒤쪽에 있는 라이트도 역시 없어요. 얘는 제가 자전거 산 데서 이제 받은 거예요, 서비스로. 근데 이런 후방 라이트도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보통은 돼 있거든요. 아니면 뭐 달 수 있게끔 뭐 하는 게 있는데 뭐 사소한 거긴 하지만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뒤에 짐바지가 없어요. 짐바지를 달 수 있는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아직까지 전용 짐바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짐바지를 달려면 지금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뭐 장착이 쉽다고 해서 지금 제가 딴 걸 샀다가 못 달았어요. 거기 이제 벨로스타 직원분이 저한테 이제 링크를 줘가지고 이거 구매하시면 달 수 있습니다 해서 달려고 했더니 구멍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서스펜션이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의자 부분이랑 이게 바디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달아서 고정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달아서 고정을 해야 움직임에도 이상이 없겠죠. 근데 지금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좀 전용 이런 짐바지가 필요한데 이게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좀 비싼 한 15만원대 정도의 제품만 달 수 있었던 방식이에요. 왜냐면 이 시포스트 자체가 워낙 굵었고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굵었고 기타 등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달 수 있는 게 한정적이었는데 뭐 이번 신형 바뀌면서 그런 게 쉬워졌다고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저는 검색을 해봤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막상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는 짐바지를 달려고 하다가 조금 실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제일 큰 단점 중에 하나로 배터리를 뽑거든요. 여기 안에 지금 10.5A가 들어가 있어요. 바디 안에 들어가 있는데 10.5A로 여기 스펙상 한 8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센터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적은 배터리로도 멀리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뭐 좋아요. 좋은데 사실 10.5A면 요 경쟁작들 그 Q3 프로라든지 아니면 TX8 그리고 지금 XT7인가 새로 나온 모델들 있죠. 경쟁 업체들의 모델이 있는데 그게 보통 14A에서 17A가 들어가요. 근데 기본적인 10.5A는 조금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주행하신 분들은 이제 배터리 소모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센터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나오더라 말은 하지만 일단은 배터리 자체 일단 스펙은 그렇습니다. 조금 달려봐야 알겠지만 제가 다음에 한번 실제 라이딩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한번 제가 체험을 한번 해볼게요. 특히 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엔 배터리 성능이 반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이제 휴대폰도 왜 이제 겨울 되면 좀 빨리 그렇게 배터리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안장이 예뻐요. 예쁘고 뭐 다 마감도 좋고 뭐 재질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저는 아프더라고요. 엉덩이가 지금 어제 1시간 반 라이딩하고 많이 아파요. 좀 딱딱한 편이긴 한데 이거는 제가 뭐 안 타다가 타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원래 킥보드 안장을 제가 타다가 얘를 타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새로 시켰습니다. 안장을 이거 못 쓰겠어요. 네, 저는 생활용 자전거로 쓸 것이고 굳이 뭐 경량화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오직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안 아프고 내가 더 오래 탈 수 있으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생각보다 좀 많이 길어졌어요.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어떻게 다들 보시기에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리뷰를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까지 리뷰를 완료를 했고요. 주행적인 느낌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 어저께 제가 타면서 느낀 부분인데 자전거 같은 경우랑 제가 앞에 시승을 해봤던 다른 자전거,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 라이딩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뭔가 좀 이질적인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 제가 정말 너무 싫었던 부분이 이제 그 헛페달질이 가끔 되는 기종들이 있어요. 전기 모터 힘으로 가다 보니까 페달질을 할 때 페달이 안 먹더라고요. 페달이 이제 막 돌아가야 되는데 페달이 우리 왜 그 되게 내리막길 달릴 때 페달질하면 헛도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앞으로는 가고 있어. 되게 이질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주행을 해보니까 일단 헛페달질은 아예 없습니다. 제가 고단도 가보고 했는데 느껴지지 않고요. 헛페달질이 될 정도면 아이고 어디 또 네, 헛페달질 같은 경우는 없다가 보셔도 될 것 같고 일단 페달질의 느낌이라든지 모터에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일단은 만족해요.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느낌이 이상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만족을 하고, 일단 서스펜션이 너무 좋습니다. 서스펜션만큼은 진짜 만족합니다. 제가 기존에 썼던 것들이 다 이제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이었어요.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는 에어가 아예 없죠. 예, 다 이제 스프링 방식인데 그 스프링 방식의 서스펜션을 써봤을 때 사실 좀 그저 그랬어요. 예, 이게 뭐 달려있긴 한데 뭐 가위 썼으니 뭐니 해봤자 타보니까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진짜 서스펜션만큼은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아마 안장을 제가 추가로 바꾸게 되면 진짜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지금까지 이제 나와 있으면서 어떤 전용 액세서리 같은 짐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부분, 또 라이트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일단 제가 벨로스타 그 대표 이사님을 만나봤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나 기타 등등을 봤을 때 빨리 어떤 문제점들을 좀 캐치를 하시려고 하시고 되게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 개선이 빨리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끝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들어올게요. 감사합니다.